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물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신약 개발 기술은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러한 뭐 비만 치료제든 아니면 뭐 다른 그 치료제가 됐던 이러한 치료제들을 갖고 이거를 몸속에 전달을 해서 장기간 이런 약효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약물 전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쪽이 갖고 있는 기술도 또한 요즘 그 이 비만 치료제니 아니면 당뇨병 치료제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몸속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치료약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적인 예로 우리가 당뇨를 매일 아침에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손을 따본다든가 할 때 맨날 환자가 매일 피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슐린을 주사하고 올 때 환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배에 주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매일매일 주사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러한 그 약효가 일주일 내지는 한 달 정도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고, 한 달일 경우에 한 달에 한 번만 투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 편의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의학계 추세는 이러한 약물 전달 기술을 그 같이 접목해서 이 신약을 개발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이 개발하고 있는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하지만 이 회사가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한 게 국내 제약사입니다. 대웅제약이나 유한양행 같은데 이 라이센스 아웃에서 일부 돈을 벌어봤죠. 뭐 끼케 한 10억 정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하마 항체 치료 후보물질 같은 경우는 전임상에서 넘겨줬기 때문에 이건 뭐 33억 정도 됐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전임상에서 임상 1상 들어가면서 이게 마일스톤 형태로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실제로 중간에 이 연구 결과가 안 좋으면, 임상 결과가 안 좋으면 반환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펩트론이 갖고 있는 보유 기술이 각광받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비만인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를 갖고 있는 덴마크 노보노 디스크라는 회사하고 미국 일라일렐리가 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 치료제의 몸속 그 전달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장기간 약효가 지속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장기 지속형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탐을 내고 있죠. 그래서 펩트론 측도 이러한 뭐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자기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렸는데, 실제로 이게 계속 그 뭐 가타부타 결과가 안 나오고 길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좀 피로감에 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데, 하나는 스마트 디팟이라고 데코라고 이제 이 디팟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펩타이드 신약, 어떤 그 비만 치료제나 이런 당뇨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을 통해서 몸속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그 기술을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자체적으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자체 신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하고 표적 항암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건 펩트론 자체의 신약 개발 루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근데 하지만 작년 3분기까지 해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매출 외형도 줄고 있고, 또 거기다가 그 2023년 그 실적 그 이 잠정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이 58억에서 33억으로 줄은 데다가 영업 손실은 150억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 순손실도 159억이나 나왔고 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손실이 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대부분 줄고 있기 때문에 유상자 아니면은 솔직히 지금 회사가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는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은 계속 증자를 해왔기 때문에, 왜냐면 돈은 버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R&D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고, 그래서 있는 비용 갖고 버틸려면 계속 증자를 해서 외부 자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주는 거기에 증자할 여력이 안 되니까 계속 지분이 줄어들어서 이제 8%대까지 줄었죠.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봤자 9.47%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최대주 쪽이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결과물이 뭐 별로 안 좋으면 그 먹튀를 한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업체 중에 최대주 지분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업종들은, 그러니까 업체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계속 증자를 하고 연구 개발하는데 진척이 있기 때문에 연구 계속 유상자를 해서 외부 작업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이 좋아 그런 거고,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론이 안 나는데 밑빠진 독에다 계속 돈을 붓고 있는 거라 여기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진짜 일반 제조업에 투자했으면 일반 제조업에서 뭐 사업 잘 돼서 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주가가 상승해서 주가 차익을 볼 수도 있고 한데, 이 바이오 업종은 한방이란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 한방 때문에 질질 끌려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그 1세대 바이오 업체인 헬릭스미스가 결국 회사를 100억인가에 팔아먹었죠. 예. 그때까지 한 10여 년 동안 몇 조 원을 투자자들은 그 회사에 쏟아 부어 줬는데 결국 결과는 회사 팔아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최대주 지분을 항상 지분율이 몇 프로인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펩트론하고 G2G 바이오라는 업체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약물 전달 기술에 대한 특허 심판 무효 청구를 했죠. 이건 이제 펩트론이 제기하고 했는데, 이 G2G 바이오라는 업체의 대표는 이용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과거 펩트론 연구 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펩트론에서 연구 소장을 하다가 나와서 그 G2G 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 G2G 바이오에서 약물 전달 기술을 딱 개발해 봤더니 그 플랫폼이 스마트 대포의 그 플랫폼, 그 펩트론 거죠. 것과 G2G 바이오의 이노램프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를 침해했다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특허 침해 소송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안 해가는 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펩트론의 이런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를 장기간 몸속에서 지속시킬 수 있는 약물 전달 기술, 이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월달 주총을 앞두고 이제 주가를 다시 한번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이 바이오 업체들은 3월달 근처 가면, 물론 지금 2월 말이긴 한데 주총을 앞두고 나서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긴 올랐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지는 못해서 타이밍을 못 잡았죠. 그리고 펩트론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 놓은 것이고, 특히 비만 치료제하고 당뇨 치료제에 글로벌리 관심이 많이 많고, 시장 내에 이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를 몸속으로 들어와서 장기간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점에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이긴 하지만, 펩트론이 갖고 있는 기술은 앞에서 G2G 바이오처럼 다른 회사들도 이미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만의 독점적인 기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국적 제약사가 꼭 펩트론 기술을 갖고 자기네 비만 치료제나 당뇨 치료제의 시간 지속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들이 이 회사가 독점이었다면 돈도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 펩트론을 인수해버리거나 아니면 독점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다른 경쟁사가 나서지 못하게. 하지만 지금 기술 침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질질 시간을 끌고, 또 그러한 얘기들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펩트론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주 지분이 낮은 바이오 업체가 뭔가를 내놓고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는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